김 씨는 다양한 이유로 정말 말 그대로 악랄하게 그 성범 씨를 괴롭혀 왔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대리점 2군데의 청소 및 잡일을 모두 맡겼습니다. 그래서 성범 씨는 오전 8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일을 하는 날이 다반사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직원이라는 이유로 온갖 집안일은 물론이고 사소한 일에도 폭행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야, 근데 이게 일도 힘든데 괴롭히기까지 있잖아요. 근데 다른 직원들도 분명히 있었을 건데 성범 씨한테만 그런 거예요? 그러게요. 네, 동료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이 대표 김 씨가 유난히 성범 씨만 괴롭혔다고 합니다. 앞서 성범 씨에게 이 김 씨의 집안일 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김 씨의 개인적인 심부름, 배달 기사 노릇, 그리고 김 씨를 위한 대리운전 기사, 뭐 모든 그 개인적인 잡무 다 시켰고요, 심부름까지요. 그리고 심지어 김 씨의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를 돌보는 업무까지 성범 씨에게 시켰고 성범 씨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아, 거의 수족처럼 부린 건데 뭐 개인 노예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직원인데. 아니 김 씨는 손이 없어요? 왜 자기가 다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성범 씨가 오랫동안 당했던 괴롭힘과 갑질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가 더 있어요. 끝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도 심각했는데. 성범 씨는 김 씨 대신에 중고 거래를 하기도 했고요. 아휴, 아이들 거. 밴드를 구입해서 집 앞까지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체온계를 구입하거나 약을 처방받아 오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성범 씨가 뭐 거의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업무 말고도 뭐 별의별 일을 다 시키니까. 약 대신 처방받는 거 불법이잖아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요. 별걸 다 시키네. 심지어 대표 김 씨의 아내까지 성범 씨에게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이야. 어머, 똑같네. 와이프도 그래? 애기 죽을 뻔했어. 왜 전화 안 받아? 어우. 어머, 왜 안 받아? 어머. 아, 짐 푸다가 인자 전화가. 우와. 미쳤나 봐. 우와. 아, 정상이 아닌데? 저 목소리면 저. 그리고 도저히 업무라고 볼 수 없는 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 김 씨가 배달 기사와 시비가 붙었는데요. 하나, 응? 하나로 찍고 있어? 네. 말해. 하나. 오. 이야, 저게 인간이 쓰레기로 사는 거야. 쓰레기네 진짜. 찍어. 이 장면을 성범 씨에게 촬영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아, 상관이 그 거기까지. 왜 저래? 원래 저러는 성향이. 야, 모든 사람이 저렇게 사는 놈이구만 그냥. 배달 기사를 향해서 욕설은 물론이고 아휴. 폭행까지 합니다. 왜 저러는 거냐, 진짜. 아휴. 왜 저러는 거야 다. 아. 이런 상황은 또 있었습니다. 부려먹었으면 주변 사람들이 알지 않았을까 진짜 궁금한데 주변 사람들은 몰랐어요? 알 텐데. 네. 전 동료 직원은 평소 둘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실제로 많이 봤고요. 그냥 애초에부터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네가 뭔데? 유난히 성범이 형한테 막 직원들 중에 대표는 유독 성범 씨만 괴롭혔다는 겁니다. 원래 저런 인간인데 더 한 거지. 보면 뒤에 대표실이 있어요. 거기서 자기 기분 안 좋으면 거기서 껴서 술을 먹어요. 그럼 이제 갑자기 일하는 시간에도 성범형을 부르죠. 여기 들어와 방으로. 방에 들어가면 이제 오상천상 하죠. 다른 직원들이 있어도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있는 성범형한테 막 어디 같이 가거나 그러면은 운전은 무조건 시키고 술은 절대 못 먹게 하고 뭐 고기 굽는 거, 라면 끓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이 사건 있고 나서는 이게 현대판 염전 노예다. 뭐 이런 말 많이 해요 저희는. 아, 세상에.
게다가 대리점에서 송범 씨가 일할 때는요, 늘 항상 CCTV로 감시를 했고요. 뭐 하는 사람이야 저거. 또 화장실을 갈 때도 보고를 하고 갔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씨는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송범 씨를 막 아무 때나 불러서 갑자기 이제 오면은 노래 부르라 하면 노래 불러야 되고요. 또 춤을 춰라 그러면 춤을 춰야 했다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와, 현대판 염전 노예라고 지인이 증언을 할 정도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요. 이 김 씨의 괴롭힘과 갑질이 점점 심해지면서 그에 비례해서 송범 씨는 점점 수척해져 갔다고 합니다. 아까도 송범 씨 키가 176cm예요. 그런데 송범 씨의 몸무게가 50kg밖에 나가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너무 말랐다. 제가 키가 172인데 저희가 그 복싱 대회 준비했을 때 제가 50kg까지 뺐을 때도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말랐다고 너무 할 말랐었거든요.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남성분이 키가 176인데 50kg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떡해. 힘이 없었겠다. 이 대표 김 씨의 폭행으로 인해서 성범 씨는 안화 골절 부상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았는데요. 상처에 대해서 가족들이 물어볼 때마다 길에서 넘어졌다. 친구와 장난치다가 다쳤다. 이렇게 둘러댔다고 합니다. 어떡해. 근데 안화골절은 웬만해서는 나지 않는 중학격투기 선수들, 야구 선수들이 정확하게 눈을 가격했을 때, 눈 아래 가격이 됐을 때 나는 이 눈 안쪽에 있는 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대중 없이 계속 폭행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김 씨는 성범 씨에게 온갖 굳은 일을 다 시켰지만 급여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 2016년도에는 한 번도 지급받지 못했고요. 1년간이요? 지난해 역시 3개월치 급여만 받았다고 합니다. 가족이 확인한 성범 씨의 통장엔 54원의 잔고가 닿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와, 이렇게 일 다 시켜놓고 돈도 안 준 거예요. 와, 진짜 나쁜 사람이다, 진짜. 와. 야, 진짜 최악이다. 가지가지 다 하는데, 야, 아니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가능한 건지. 그러게요. 특히나 이 김 씨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냈는데요. 성범 씨가 처음에는 월급을 받기 싫어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요즘 시대 아니 월급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무슨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김 씨의 아내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급여 통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오해가 생겼을 뿐이다. 성범 씨의 급여는 제대로 지급이 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디? 하지만 확인 결과 퇴직금을 포함한 미지급 금액이 무려 1억 3천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돈을 갚아야 한다는 각서를 김 씨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맞아요. 미지급이 월급도 1억 3천이면? 이 성범 씨를 향한 대표 김 씨의 일방적인 괴롭힘과 갑질은 2025년 10월 17일까지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얼마 안 됐다. 두 사람의 통화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네, 대표님. 네, 대표님. 니시 말 한마디 하나 하는 게 너 오늘 죽을 수도 있어, 선범아. 어머. 있어 없어? 보고할 거 있어 없어? 마지막 기회야. 하나 둘 셋. 보고할 거 있어 없어? 깡패야, 깡패. 보고도 아니라 다시 한번 질문할게. 21기고에서 살래 죽을래? 장난치네. 하나 둘 셋. 술 먹었나? 살겠습니다. 뭐? 살겠습니다. 아니 이 야 질문했잖아. 네 죄를 네가 스스로 다 나한테 얘기하고 살래 계속 거짓말하다가 네 눈앞에 자로들이면 그때 죽을래? 하나 둘 셋. 저녁에 너 자꾸 말장난아 죽어 이 진짜. 뭔데? 내가 살인자 되기 싫어서 네가 기회를 주는 거야 이
지금 너 죽어 이 야. 야이 야. 빨리 살려 지금 이 너무 열받네 진짜. 뭐 하는 거야? 진짜 씨. 같이 묻는다 뭐라고? 새 먹으려고 했어 안 했어? 아닙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하루 이틀 좀 일어났습니다. 성범아! 그냥 강요하고 있네. 답은 정해진 거예요. 약자 폭력범들의 전형적인 수법이. 성범아 네. 내가 이슈 있고 지금 전화라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거짓말하고 있다 성범아. 아닙니다. 이제 해먹을 생각 아니었습니다. 그래 너 있잖아 내가 더 열받는 게 이 자료를 들이밀어야 네가 이실 짓고 하는 거야? 너는 말로 안 되겠구나. 진짜. 아니 뭐야? 성범 씨는 계속해서 대표 김 씨의 폭언에 시달려 왔습니다. 와, 너무 무서워. 저 사람이랑 저 부인이랑 집에서 어떻게 살지? 저건 진짜. 네, 10년간 저런 폭언과 폭행에 계속 시달려오던 또 갑질에 시달려오던 성범 씨 10월 17일 통화를 김 씨와 하고 나서요. 이틀 뒤 2025년 10월 19일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실은 평상시에도요, 성범 씨가 야근을 아주 자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뭐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거 뭐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대수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사흘 뒤인 10월 22일 성범 씨는요, 자신의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세상에. 아니 이렇게 전화 소리만 들어도 제가 지금 심장이 막 떨리고 맞아요. 막 무서운데 이걸 10년간 들었다고 생각하면 많이 버틴 거예요. 진짜 이건 버티기가 죽인 힘드실 거예요. 것 같아. 진짜 많이 죽인 버틴 거야. 성범 씨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17일 날 전화 통화를 해서 살겠습니다 계속 그러잖아요. 살고 싶어. 얼마나 살고 싶은 의지가 얼마나 강했어요. 죽일까 봐. 근데 이게